울진 삼척 산불은 닷새째, 강릉 동해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짙은 연기와 안개 때문에 헬기가 제때 뜨지 못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동이 트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산불 상황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백두대간이 짙은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화 헬기에서 바라본 하늘은 마치 구름 속을 지나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산불 발생 닷새째. 울진 삼척 산불의 주불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낙엽 밑에 깔린 습기를 머금은 땅이 강한 불과 열에 짙은 연기를 내뿜었고 안개까지 겹치면서 하늘은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짙은 연기가 근처 헬기장으로 확산되면서 헬기들이 연료를 채우고도 제때 뜨지 못했습니다. 연무가 그 산 정상 하단부로 깔려 있어서 하단부에 있는 화선은 진입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울진 삼척의 진화율은 50%에 머물렀고 화성 길이만 60km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어제 완전히 끌 계획이었던 강릉 동해 산불의 진화율도 95% 선에 그쳤습니다. 한 구역 한 구역이 보통 산불의 대형 산불 면적하고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이 화선이 길고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다. 어제까지 집계된 산불 피해 면적은 21,700헥타르. 그제보다 6천여 헥타르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이 육박했습니다. 밤새 2,700여 명을 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은 산림당국은 오늘 동이 트는 대로 헬기 105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 전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총력 유세전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평화와 경제를 모두 살릴 유능한 국민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당사에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주제로 공식 선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어 서울 여의도를 시작으로 인천과 경기도 파주, 광명을 거쳐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마지막 유세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로 예고했습니다. 앞서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다시는 4.3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롭고 통합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역대 대선에서 제주도에서 이기는 후보가 언제나 승리했다며 제주에서 확실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곧바로 부산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국정은 연습할 시간이 없는 실전이고 초보가 아닌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필요하다며 빠른 민생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번 여름이 가기 전까지 민생 회복, 경제 회복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이어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지역에서 40%, 대구 경북에서 30%의 지지를 보내달라면서 선거 막판 취업제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유세 도중 경북도민의 노래를 부르는 등 경북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치, 실용정책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우리 전 후보께서 대구 경북 정책 5개인가 약속한 거 제가 다 이어서 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국민을 믿기에 승리를 낙관하지만 안개 선거에선 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날 수도 있다며 마지막까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일 투표 땐 확진자도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게 됩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대선 본투표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농산 어촌에 살거나 교통약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땐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 용지들을 선거 사무원이 중간에 모았다가 나중에 투표함에 대신 넣어주는 방식이었는데 본투표 땐 확진자도 본인 확인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같은 투표함에 직접 넣게 됩니다. 지난 사전투표 당시 혼선의 배경이 됐던 선거사무원의 확진자 기표용지 중간 운반 과정을 아예 없앤 겁니다. 선관위는 다만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는 투표소에 미리 도착해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투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기 시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 기표소를 추가 투입해서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 3곳에서 일부 확진자에게 배부돼 논란이 됐던 기표된 투표용지는 정상 기표된 만큼 유효 처리하기로 했고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은 해당 사례들을 취합 분석해 본투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겁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여 년 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부실 수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대장동 업체에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포착하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혹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윤석열 후보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평소 친분이 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대화입니다. 김 씨는 2011년 수사 선상에 올랐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가 당시 자신을 찾아왔다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대신 윤 후보와 막역한 사이이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지. 김 씨는 박 전 특검의 인맥이 통했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X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통했지. 그냥 봐줬지. 또 다른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조 씨에게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그간 TV토론 등에서 브로커 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을 공개한 신앙림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하기 전 털어놓은 김만배 씨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그러나 녹취 전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MBC의 질의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만 6,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된 20만 405명보다 3,525명 적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평화회담이 몇 시간 전에 종료됐습니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인도주의 통로 개설 문제에 작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곧바로 4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은 2차 회담이 이뤄졌던 벨라루스의 서남부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쟁점은
격전지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는 문제였습니다. Мы попытаемся еще раз сегодня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обговорить режимы работы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ридоров, поскольку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3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는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는 결과를 끌어내진 못했지만 인도주의 통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Це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ів завершився. Ми отримали деякі результати позитивні з точки зору логістики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또 협상에서 조율된 인도주의 통로의 노선 변경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차 회담은 빠르면 하루 만에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한국도 포함시켰는데 이를 토대로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